자, 화면에 공유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면 채팅창에 1번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1시간가량 제가 이번 아시아나 승무원 거의 한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채용이 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서류부터 면접까지 이렇게 한번 훑어 주는 그 강의를 오늘 해볼 겁니다. 자, 아시아나가 정말 진짜 오랜만에 채용이 떴는데요. 지금 그리고 또 다른 항공사도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잖아요. 근데 항공사의 면접도요, 이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도 이번 그 항공사가 많이 채용이 되면서 그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이제 승무원 면접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눈을 다시 이렇게 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목차는 아시아나 승무원 채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서류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자소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월요일 5시까지고 이어서 1시간 뒤에 AI 역량 검사라는 걸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서류 합격하고 나서 9월 중에 이제 1차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강의를 할 저는 김옥진 강사라고 합니다. 자, 저는 승무원 출신은 아닙니다.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아나운서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아나운서가 이것도 항상 이게 경쟁률이 막 높고 이 말을 하는 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면접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지고. 그렇다 보니까 아나운서 준비하다가 승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말을 잘하니까요. 네. 목소리도 좋고, 이미지도 방송을 하기 위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 거의 비슷해요. 그 아나운서와 승무원이. 네. 그래서 저는 였지만 이제 이런 스피치와 관련한 분야를 쭉 계속해서 강의를 해 오면서 승무원의 그 코칭도 한 7, 8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김옥진의 찐을 따서 찐 스피치라고 해서 저의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또 특강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특강에 들어오게 된 그 윙플 승무원 아카데미에도 제가 이렇게 프리랜서 강사로 오래도록 그 원장님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자, 제 어린 시절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승무원, 뭐, 아나운서 했고, 뭐, 이런 스피치를 했으니까, 굉장히 선생님은 말을 잘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자, 근데 굉장히 반전입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MBTI에 뭐, I냐, E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의 그 유전자가 I였어요. 정말 그 아이였기 때문에 이 발표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싫어했고, 발표시키면 정말 쥐구멍 숨어 들어갈 정도로 얼굴 빨개지고, 말 시킬까 봐 눈 안 마주치고, 사람이랑 눈 안 마주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학교를 들어가면 발표 같은 걸 이제 시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답답하셨나 봐요. 저를 이런 스케치 학원을 보내주셨어요. 데리고 가셨죠. 보내주신 게 아니라. 끌고 갔어요. 거기 가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뭐 제가 가고 싶고 제가 배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냥 맨 뒤에 앉아서 그냥 다른 친구들이 나가서 어떻게 말하나 그런 거 구경만 하다가 오고 막 그랬었는데 약간 제 속엔 욕심이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거길 가니까 아이들이 정말 쑥귀엽고 내성적이고 말 못하던 친구들이 조금씩 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말도 못하고 막 그랬던 애가 저렇게 변하지?
그리고 신기한 건 또 제가 친구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걔도 정말 성향 비슷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그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알았어요. 서로 말을 안 해서. 근데 그 친구도 변했어요, 계속.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그래서 저만 약간 이렇게 오리알이 된 것 같은 느낌? 뭔가 나만 왜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잘하고 싶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종이를 한 장 주셨고 이걸 100번 소리내서 읽으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피치 대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대본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좀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우수상이란 걸 대회에 나가서 받게 되면서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거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제 인생에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말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온 여러분들도 내가 승무원이랑 직업을 꿈꾸고 있는데 과연 내가 될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말을 내가 못하는데 나는 뭐 이미지, 뭐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별론데. 그러니까 별로라는 건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로일 수 있지. 남이 생각하기에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맛을 봤잖아요. 말을 내가 연습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교내 방송부를 하고 성인이 돼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승무원의 꿈을 꿨잖아요. 저는 아나운서의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고,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여기 여러분들 나는 승무원 준비 2년 이상 됐다. 이 채팅창에 밝히기가 좀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나는 조금 준비한 지가 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 있으시면 조금 파악이 될 수 있게 1번 한번 눌러보실까요? 1번 눌러보실까요? 나는 1년 이상 됐다. 승무원을 준비한 지. 음, 네. 자, 몇 년을 준비하든 내가 정말 초집중하는 그게 기간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뭐 1년을 준비하든 6개월을 준비하든 2년을 준비하든 그 상관없어요. 기간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집중해서 얼마만큼 정말 내 모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승무원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집중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거에 내가 쏟아부은 시간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 3년 준비했어요, 아나운서.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년 딱 하고 그 시점에 이제 나 안 되면 그냥 다른 거 해야지 라는 생각을 딱 먹었을 찰나에 내가 진짜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험 보고 안 되면 그냥 진짜 깨끗이 다른 이제 기업 뭐 알아보자. 이 마음으로 저는 했었는데 그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항공사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올라오고 할 때 있잖아요. 지금 올라올 때 붙는 합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전부터 차근히 꾸준하게 집중해서 연습해 왔던 사람들. 이번에 갑자기 내가 딱 돼야지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은 거의 1%? 네. 정말 제대로 그동안 꾸준히 연습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 칼에 가는 시기인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미리 해놔야 지금 여러 군데 막 떴을 때 내가 문어발처럼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낚싯대 하나 던져놓고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그물 던져놓고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그물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뜨는 시기에 그동안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자소서를 더 점검해 볼 수 있고, 나의 말투라든지 답변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굉장히 지금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바쁠 거예요. 그래서 면접은요, 그 긴 터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긴 터널을 집중해서 누가 딱
직진해서 빨리 빠져나가느냐, 그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질질 끌지 마세요. 내가 정말 초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만큼, 할 만큼 했다. 나 이번만큼 진짜 제대로 해보고 안 되면 진짜 깨끗이 포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요즘 같은 시기는. 더욱이. 그리고 면접도 어려워졌죠. 그래서 저도 그러한 모든 길을 다 모아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제 꿈을 이루면서 정말 이제 재밌게 20대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계속 방송은 하기는, 이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배운 제가 이렇게 변화해온 과정들을 가지고 저와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피치 쪽 분야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육 철학은 13년 정도 이렇게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은 변함없었어요. 제가 변화한 과정, 도전하고 변화하고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 하려고 적용했고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성장하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네이버에 찐 스피치 이렇게 검색하면요. 김옥진의 찐 스피치 검색하면 스피치에 대한 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네. 제가 온라인에서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전국, 해외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안 된다 이 생각보다는 내가 뭘 안 되는 건지를 좀 이렇게 면밀히 파악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을 혹은 부족한 부분을 조금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그래서 21년도에는 자신감의 날개를 달아주는 아나운서 출신 스피치 강사다라고 직업을 소개해주는 책을 낼 수 있었어요. 이 책 쓰면서 진짜 엄마가 많이 생각났죠. 그때 제가 말 못하는 정말 이런 성향을 스피치 배울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스가 정말 면접에서 특히나 승무원 서비스 관련해서는 방송 서비스 이런 쪽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이스와 관련한 저도 목소리를 바꾼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전자책에 담아서 크몽에서 별 5개, 후기 굉장히 길고 많습니다. 네. 이 책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 진짜 나 제대로 배워야겠다 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5년 만에 채용된 이 아시아나 면접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가짐, 마인드, 그 부분이 이렇게 조금은 성립이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겠죠. 홈페이지 다들 들어가 봤죠? 채용 홈페이지. 네. 그리고 이렇게 접속해서 뭐 이력서, 자소서 작성을 내문항하고, 그 다음에 AI 역량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이제 한참 비대면 면접이란 걸 하면서 이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챗 GPT나 AI로 모든 것을 다 하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이나 뭐 대기업, 이런 기업에서도 AI 역량 검사나 이런 거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공사는 이걸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대한항공 정도는 1차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제출하는 뭐,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제주항공에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승무원도 면접이 호락호락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와 이런 걸로, 예, 플러스, 이런 역량 검사도 플러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1차, 2차, 실무 임원, 그다음에 건강검진과 수정 테스트까지. 그래서 4단계까지 전형이 이루어지고 서류는 지금 열심히 자소서 쓰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정리를 해서요. 일요일까지 마무리하세요. 접, 지원하세요. 월요일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몰리면 서버가 막 다운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영양 검사를 이제 사람이 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하는 게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는 있어요. 23일까지니까요. 오늘 특강을 듣고 한번 나의 방향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 검사 왜 할까요? AI 영양 검사. AI가 합니다. 사람이 하진 않고. 네. 기계가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하겠다라는 건데 왜 그럴까? 대기업에서는 코로나 시기 때부터 적용을 했고요. 일반 대기업들 이직이나 퇴사율을 고려해서 기껏 정말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직을 하거나 퇴사율이 이제 높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 지원자를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한 그리고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또다시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 힘듦을 덜기 위해서 뽑을 때 제대로 뽑는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다수의 기업에서 이제 많이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경험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 기준은 우리 항공사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가. 아, 기업도 그렇겠죠. 이 기업이, 너가 얼마나 우리 기업에 맞는 사람인지 그걸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일 거고요. 솔직하게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MBTI나 이런 걸 나오는 것도 보면 약간 어중간하게 체크를 하면 정확하게 안 나오죠. 근데 나는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야 라는 그 염두를 해둔 상태에서 계속 체크를 그쪽 방향으로 하면 완전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체크를 할 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 좋게만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좋게만 포장하는 사람이다. 정답을 왜곡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내성적이고 조금은 내성적이지만 섬세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체크를 했다가 뒤에 가서는 근데 활발하기도 하고 굉장히 말도 많고 막 이런 걸로 체크를 하면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성향 파악을 위해서. 그리고 체크를 하는 속도가 조금은 일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빠르게 그냥 슉 읽고 싹 체크하고, 슉 읽고 체크하고, 또 어떤 거는 굉장히 그 항목에 시간이 오래 투여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AI가 약간 또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체크를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뢰도가 점점 AI가 이 지원자는 뭔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하겠죠. 자, 여기에 이번에는 아시아나는 영상 면접은 없지만 앞에 제주항공 지원한 사람 있나요? 제주항공은 영상 면접이란 게 있었죠. 들어가서 하는. 네. 이걸 한번 보면요. 시각, 음성, 언어, 생체 4개 분야로 체크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시각은요. 내 얼굴에 68개의 점을 추출해서요. 앞면 얼굴 부분에서 그걸 섬세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근육이 움직일 거잖아요. 입도 움직이고 볼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눈썹 움직이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요. 그러면서 얼굴 변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의 지금의 감정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말하면서 소리가 나오죠. 그 소리의 파장, 목소리 톤, 높낮이 변화, 말하는 속도, 이걸로 음성을 테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말하면서 내용,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면접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데, 그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를 알바,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줄여서 말한다든지, 은어를 사용한다든지, 비속어를 쓴다든지, 조금 면접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쓴다. 뭐 이런 부분에 언어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생체적인 부분들, 얼굴 근육,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이 미세한 그 변화를 같이 감지를 하면서, 맥박도 체크를 한대요. 그래서 전반적인 몸의 이런 바이탈을 체크를 해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이 카메라에 인식되고 있는 내 모습이 이 지원자가 어떠한 감정과 어떤 음성으로 어떻게 말을 하면서 지금 면접을 보고 있냐. 이걸 전체적으로 AI가 굉장히 세심하게 판단을 하는 게 영상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상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러분들 다 온라인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을 보고 말하는 연습은 당연히 이제 대면에서 해야 하는 거지만 그 전에 카메라를 보고도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그 연습이 돼야 그다음 진짜 사람을 보고 말을 하는 기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 스피치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말할 때 표정이 어떤지,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해 나가는지, 말할 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정감 가고 호감 있게 말을 하는지, 이런 모습들은 찍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카메라 동영상을 많이 찍어보고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찍은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아우 너무 그 손발 오그라든다고 잘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상 면접 못 봐요. 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아시아나 역량 검사는 여러분 그 면접 서류를 그걸 하면 접수를 하면 응시 사이트 링크 및 응시 코드가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이름 및 코드를 입력하면 역량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 아시아나 실시하는 역량 검사는 자기 보고, 전략 게임 이 두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 자기 보고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체크를 하면서 내 성향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보고 관련한 문항들일 거고요. 전략 게임은 창의성, 뭐 순발력 이런 부분들에 약간 우리 옛날에 IQ 검사 같은 거 할 때 막 순차적으로 이거 다음에 규칙 어떤 규칙이 나올까 막 이런 거 체크하고 막 학교에서 해본 적 있죠. 약간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어 이게 맞다 틀리다 보다는 얼마만큼 순발력 있고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소요 시간은 한 1시간에서 80분 정도. 꽤 시간이 좀 길죠. 그래서 굉장히 컴퓨터 보고 막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량검사 과제 수행 완료 시에는 일시정지가 가능은 하나, 그 개별 과제를 하나하나씩 수행을 하고 잠깐 쉬는 건 괜찮은데, 과제 수행 도중에 일시정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챕터별로 아마 쉬는 거는 조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이제 이거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응시 사이트의 재접속은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뭐 이렇게 오류가 나서 접속이 안 돼서 이런 사고로 인해서 막 재접속을 많이 하게끔 하진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 인터뷰 박스나 뭐 이런 데 가서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시간이 이제 좀 많이 걸리니까 뭐 거기 가서 해도 좋겠지만 우리 집에서 네. 집에서 배경을 정말 이렇게 좀 깨끗한, 깔끔한 배경으로 해놓고요. 집에서 밤에 조용할 때 집에서 해도 괜찮아요. 네. 이 AI 역량 검사를. 그럼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와이파이 잡아서 하지 마세요. 랜선 꼽아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와이파이를 잡으면 중간중간에 이게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거나 막 그럴 통신 장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튕겨 나갔어. 그럼 다시 또 재접속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걸 5회 안에 해야 된다고. 5회가 지나버리면 앞에 그냥 했던 그 부분이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조금 환경이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전략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알려줍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잘 읽어보고 그 룰대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소신껏 체크를 해 나가면 돼요. 네, 정답은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역량 검사의 전략 게임을 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전략성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의사결정의 종류와 방향, 학습 속도 파악, 순발력, 학습 태도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게임을 통해서 지원자를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지식을 평가하고 뭐 그런 부분을 얼마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그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돼요. 정말 내가 IQ 테스트 한다 그런 게임 했을 때처럼 소신껏 체크를 해 나가면 됩니다. 잡다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역량 검사 테스트 연습을 한번 해보고 어, 이 시험을 봐도 좋습니다.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한번 해보고 네, 본 검사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소서 항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쓰고 있을 텐데 각 항목별 500자 내외. 이게 옛날에는 1000자였거든요. 근데 500자 반으로 또 잘려졌죠. 줄었죠. 왜 그럴까요? 구구절절 별 필요 없는 말 다 빼라는 거예요. 핵심.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스토리, 경험담.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마무리. 이런 식으로 딱 그 면접에 맞는 그 공식에 적용해서 두 갈식으로 간략하게 써라. 그래서 글자 이 수가 잘 맞아질 수 있게끔 계속 내용을 줄이고 줄여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아시아나 지원 동기죠. 왜 아시아나 항공이어야 하는지. 이거는 어떤 항공사를 지원해도 1번이 거의 지원 동기죠. 그러니까 왜 대한항공 아니고 아시아나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명확한 이유가 기업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 되겠죠. 이 기업 분석이라는 것은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잘 정리가 돼 있던데요. 채용, 뭐, 회사 소개, 그 다음에 뭐, 채용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다 어떤 서비스를 대한항공에서는 하는지, 어떤 사람을 인재상으로 보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다 봐야 돼. 그 정도는 봐야 내가 왜 아시아나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봐서 모르겠다. 그럼 매번 들어가서 보세요. 진짜. 우리가 막 인스타그램 매번 하루에도 몇 번 들어가고 카톡 몇 번 들어보고 하는 것처럼요. 아시아나 내가 진짜 제대로 들어가서 면접 제대로 볼 거다. 이 생각이 든다면 채용 홈페이지를 수십 번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도.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서비스 정신이 5개가 있거든요. 그 5개 서비스 정신에 나는 어떤 서비스 정신이 나와 가치관이 맞는지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그 키워드와 내 가치관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아시아나 지원하는 동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 승무원의 자질이 무엇이고 그 가치관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해라. 뭐 이거였죠.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승무원의 직무와 연관돼 있는 자질은 뭐다? 자, 근데 그 뭐다가 내가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그런 뭐 도전해야 되고 자기 개발해야 되고 뭐 친절해야 되고 봉사 정신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이것도 홈페이지 그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보면요. 항공사마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아, 아시아나는 어떤 승무원을 조금 원하는지, 그걸 글을 쭉 읽어보면요. 약간 그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또 채용 홈페이지를 굉장히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시아나의 승무원은 이러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 이 캐빈 서비스직과 관련해서, 음,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 나 또한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았거나 혹은 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서비스가 차후 미래에 이 아시아나 케빈 승무원이 되었을 때도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이번 항목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나에서 원하는 그 승무원의 자질은 무엇일까를 먼저 키워드를 하나 뽑아야 돼. 뽑고 나서 그거와 부합한 내 스토리랑 연관시키고 그걸 통해 나는 이렇게 이렇게 배웠고 이런 승무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돼요. 이걸 500자로 줄여야 돼. 그다음 3번.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과 그 이유는 왜 그게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는 건요. 조금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스토리를 얘기해주면 좋겠죠. 아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스피치 배워서 제가 상 받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잖아요. 말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만의 뭔가 강하게 좀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무엇 배웠는지, 과거의 경험이 그러면 미래에 승무원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될 것 같은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그게 3번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 4번은요, 아시아나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아시아나와 관련된 광고, 기사, 대외 활동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 광고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도 광고 시리즈가 막 쭉 있었잖아요.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처럼. 아시아나도 광고가 있죠. 뭐 유튜브든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굉장히 관심 있고 내가 감동 깊게 봤던 광고가 있었다. 그러면 그 광고를 내가 보고서 인상 깊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적어주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사 같은 경우로 나는 쓰겠다. 그러면 음, 아시아나 항공 이런 식으로 네이버 검색창에 치고요. 그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지, 동영상, 뭐 지식인 막 있죠. 거기에 뉴스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기사들이 쭉 그 날짜별로 제일 최근이 위에 거 쭉 뜹니다. 그럼 거기서 최근 3개월 내에 있는 거 쭉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혹은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너무 어려운 거 선택하면 나중에 이 자소서가 면접까지 계속 따라가는데 어려운 질문 받으면 말 못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좀 잘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이유를 어떤 그거와 관련해서 물어봐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사를 하나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사의 내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얘기해주고 왜 그런지 이유를 얘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외 활동. 이 유니세프와 색동나래 교실. 이거는 아시아나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외 활동이죠. 그래서 뭐 요거와 관련해서 찾아보고 쓰고 싶은 사람을 써도 좋고, 사회 공헌을 한 게 무엇인지. 이것도 채용 홈페이지에 가니까 사회 공헌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쭉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뭐 최근에 한 것도 괜찮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ESG 보고서 2024가 있어요. 찾아보면. 이거를 아시아나 거 찾아서 그걸 보고서 좀 나는 특별하게 써보겠다. 하면 그런 것까지 찾아보는, 어, 그걸 해보면 굉장히 또, 아, 이렇게 뭔가 애사심을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겠죠. 사람들이 저까지는 잘 안 쳐다보거든요. 음. 그래서 4번 이 네 가지의 항목들을 지금 자소서 쓰고 있다면 이걸 바탕으로 조금 뭐 수정해보거나
방향성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사 서비스 뭐 이런 쪽 정말 이미지 많이 보죠. 각 항공사마다 이미지가 있죠. 네. 자, 특히 아시아나는요, 굉장히 이미지를 많이 봐요. 네. 그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많이 보냐면 좀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약간 그렇게 화려한 느낌의 사람들 좀 많이 선호해요. 보면. 음. 그래서 어, 약간 비교를 한다면 대한항공과 비교를 한다면 대한항공은 약간 수수하고 조금 차분하면서도 어, 조금 정감 가는 그런 스타일을 조금 둥글둥글한 스타일, 어, 약간 그런 스타일을 또 조금은 선호하고요. 그래서 아시아나는 약간 반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키도 조금은 아시아나가 조금 더 큰 사람들을 원하더라고요. 음, 키도 커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서서 하는 직업이잖아요. 면접도 서서 보잖아요. 다리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서면 옷자다리가 되면 안 돼요. 뭐 흉터가 있거나. 그래서 무릎과 무릎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곧게 다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옷자 다린 사람들은 진짜 막 벨트 그거 사가지고 잘 때도 막 이렇게 감고서 교정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자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곧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서비스를 중점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비스가 조금 고차원적이고 고급스러운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걸 굉장히, 음, 좋아하고, 또 그런 서비스를 해야 돼요. 아시아나는. 네. 그래서 약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차이, 비교를 한다라고 봤을 때 약간 요런 쪽으로 아시아나는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지인도 아시아나에서 한 10년 넘게 근무를 하신 분이 있는데 키가 크세요. 네. 아시아나도 있고 대한항공도 있거든요. 근데 대한항공 키는 좀 작은 편이고 아시아나는 키가 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에 들어가면 첫인상, 이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율.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첫인사, 조별 들어가면. 그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나서 네, 뭐, 누구누구 지원자 누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자기소개하죠. 그때 그 사람이 면접관들한테 보여지는 목소리, 표정, 매너, 태도, 이 보여지는 게 93%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이거 면접 보면, 승무원 면접 보면 합격률이 높다고. 이런 거를 계속 배우거든요.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그러니까 이미지도 계속 다듬어 가면서. 그래서 면접은요, 말의 소리와 내용이 어우러지면서 그 말을 하는 전체적인 아우라, 느낌이 그 항공사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합격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머지 이제 7%가 말의 내용인데, 처음에 인사하고 몇 마디 했을 때, 대부분 다 가면은 자기소개 들어보면요, 전부 비슷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지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 지원자들의 자기소개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듣고 있으면. 근데 그걸 누가 어떠한 소리로, 어떤 표정으로 전달을 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해요. 예전에 에어부산 인턴을 한 명 뽑는 그게 있었는데, 수업 듣던 친구가 그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 보이스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알면서 이제 그걸 고쳐야겠다, 개선해야겠다 하면서 연습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100% 피부로 와닿지 않았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인턴 면접을 이제 보고 왔어요. 그 보고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조에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고개를 돌리게 되더라고 하더라고. 너무 목소리도 좋고 말도 천천히 조근조근히 너무 잘하고 한 명 뽑는데 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지원자들이 생각했을 때. 근데 그런 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변한 사람 아니잖아요. 집중해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줘야 돼. 말이라는 거, 소리라는 게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바꿔야겠다, 뭐 변해야겠다는 딱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이제 연습을 해온 케이스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는 여러분의 시각적인 보여지는 이미지이고 인격, 교양, 성격, 신뢰, 호감도를 모두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취업을 하고 면접을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스피치는 필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게 많은 친구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합격을 시켰고,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네. 이거는 온라인에서 이제 합격한 케이스거든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승무원이 된 친구인데, 이번 스피치 습관방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스피치나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전에는 답변을 준비한다거나 스피치를 준비할 때 굉장히 막막하고 두려웠었습니다. 하지만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답변 공식을 배우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2시간이나 걸렸던 영상 촬영이 30분 정도로 줄여지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좀 더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고 신뢰감 있게 제 경험을 녹여낼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배우면서 면접 답변과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먼저 없앨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고 피드백 받고 하면서 승무원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야든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야 돼요. 일단은 체력적인 부분 받쳐줘야 되고요. 마인드적인 부분도 같이 꾸준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내가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뭐 목소리를 변화해야 되는 거거나 말하기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라면 이런 것을 이제 내가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음, 보이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운동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소리를 바꿔나가고 올바르고 꾸준한 방법으로 어, 같이 혼자 하면은 힘들고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같이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켜서 정확하고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소리 약간 뜨거나 혹은 뭐 걸걸하거나 혹은 소리가 작거나 대부분 이제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약간 진짜 아나운서 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신뢰감이 가요, 톤이. 그러면, 이미지와 이 목소리 톤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호감을 보여주면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승무원 쪽은 굉장히 서비스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굉장히 많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흉식 호흡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왼쪽에 복식 호흡으로 호흡을 편안하게 바꿔줘야 말이 빨랐던 사람, 말이 많이 툭툭 끊어졌던 사람, 전부 다 그것을 이 가슴 쪽이 아니라 복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서 여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요, 소리는 바뀌지 않거든요. 흉식을 하면 이렇게 거의 쉬잖아요. 흉곽 쪽에.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멘트를 한다. 그러면 한 호흡에 쭉 하고 나서 합니다. 하면서 일기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러면 숨이 너무 가쁘게 느껴지고 소리의 힘도 약하고 배에 힘을 주면서 소리를 내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배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 흉곽 예전에 했던 호흡으로 그냥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그냥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래서 그게 신뢰가 가냐 안 가냐. 이제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특히 또 아시아나는요, 아까 계속 고급스러운 서비스, 이미지가 조금은 이렇게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이 고급, 이걸 굉장히 따지거든요. 목소리 톤도요, 다른 항공사보다 조금 한 톤 낮춰야 돼요. 아시아나는. 다른데 막 밝게 이런 요구를 한다. 조금. 진에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밝은 거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한다면, 아시아나는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렇게 낮춰져, 조금. 톤부터도 항공사마다 약간 다르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막 밝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근데 표정은 밝은데 거기서 묻어나오는 소리의 톤이 조금은 살짝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은 낮춰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항공사의 이미지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식 호흡 연습을 같이 하면서 말을 계속해서 호흡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소리도 달라지고, 음, 장수생들의 고민이 있어요. 조금 2, 3년 이상 승무원을 준비한 친구들을 만나보면, 저 최종까지 갔는데 한 3번 떨어졌어요. 그 친구의 모의 면접을 해보면요. 딱 답이 나와요. 말을 굉장히 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쪽 억양이 있어요. 말하는 것 같이 안 느껴져요. 뭔가 이렇게 달달달 외워서 이제 그만큼 연습했으면 자기 속에 완전히 그냥 이 뼈에 박혔을 거잖아요. 거의 그냥 로봇처럼 약간 딱딱하게 말을 하고 본인만의 쪼가 있고 뭐 끝을 올린다든지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면서 막 올렸다 내렸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쪼가 있다든지. 그걸 다 FM대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처음에 배울 때가 정말 중요한 거죠. 방송하는 이런 아나운서 지원 지망생들도요, 막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그 쪼가 생기면요, 계속 탈락이에요. 그 쪼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스적인 부분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남들과 차별될 수 있는 보이스를 가져야 되는 거. 그 소리로 말을 해야 되고요. 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할 때 자소서 글 쓰듯이 똑같이 말을 해줘야 돼요. 면접에서 먹히는 화법. 여러분이 면접 스피치가 어려운 이유는 막 즉흥으로 해야 되는 거 처음에 막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내 머릿속에 공식이 없기 때문에,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잘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만 많아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막 길어지고 두서없고, 일단 빨리 시간 초과되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그냥 뒤죽박죽인 거죠. 그래서 수학 문제 풀려면 공식 알아야 정확한 답을 딱 낼 수 있잖아요. 스피치도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내가 계속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근육이 생기면서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단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물어봐도 질문을 해도 그에 맞는 답을 딱딱딱딱 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연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함께 배우는 거예요. 같이 연습. 첫 번째 결론부터 한 문장으로 키워드를 항상 넣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가 항상 붙어야 돼요. 스토리가 없는 내용은 그 붕어빵에 팥 없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들은 설명만 하면 절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지도 않고요. 저 스피치 잘했던 사람 아니었죠. 앞에 제가 제 얘기 했던 것도 처음부터 그냥 제 얘기 다 빼고 그냥 아시아나 채용에 대한 얘기만 했다면 저 선생님은 뭐 승무원 출신도 아닌데 왜 이런 강의 할까? 막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제 얘기를, 스토리를 풀었잖아요. 처음부터 얘기 잘했던 사람 아니었고, 아나운서, 승무원 아니고 아나운서인데, 승무원 합격시킨 친구들도 많다.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걸 토대로 뭘 내가 깨달았는지, 뭘 내가 느꼈는지를 꼭 스피치는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마무리하지 않으면 뭔가 엉성하거든요. 면접에서 답변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스토리 클로징. 이게 3박자가 딱 공식이에요. 면접에서. 여기에 내가 이제 하는 질문에 그 답을 이렇게 딱딱 끼워 넣으면 돼요. 퍼즐처럼.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출문제 쫙 이렇게 그 리스트 있는 거. 그걸 문항을 하나하나 이 공식에 다 맞춰 끼워가면서 다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보면요. 나중에는 어떤 질문이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정리해놓고 그걸 계속해서 말하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되는 게 면접이고요. 그걸 글로 정리한 건 자소서고. 끝. 그게 면접이에요. 기업에 지원하는. 음. 자, 그래서 본인의 강점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방금 알려준 공식대로 항상 키워드부터 핵심, 포인트. 자, 이걸 말할 때도 아까 알려준 복식 발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흉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숨을 쉴 때도 흉식은 다르죠? 여기가 먼저 올라와요. 저의 강점은 성실하게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방학 때마다 매번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지문은, 음, 우리 여기 오늘 들어온 친구의 지문의 하나인데,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숨이 코로 들여 마셔서 아랫배 호흡이 채워진 상태에서 저의 강점은 성실하게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성실하게 목표. 이런 식으로 복식 발성을 하면서 키워드가 들려야 돼요. 면접관들이 나의 답변하는 모습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면 막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막 이렇게 개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냥 한번 이렇게 씩 보고 밑에 서류 보고 있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면접관을 이렇게 고개를 들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방금의 목소리와 포인트 단어가 들려야 되겠죠. 그 들리게 하려면 목이 아니라 배에 힘을 주고 말을 하는 게 돼야 되고. 그 성실하게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게 뭡니까? 네, 스토리. 대학교 방학 때마다 매번 목표를 세웠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취업을 위함이 아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토익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높은 점수를 받으려 하지 않고 방학 때마다 차근히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미도 생기고 점수도 점점 올라서 최고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토익뿐 아니라 영어 회화 학원에도 등록해서 어학연수 시절 배웠던 영어를 잊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승무원을 도전하는데 어학 능력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되어서도 다음 목표를 세워서 성실히 발전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 깨달은 거. 이거를 한 문항당 진짜 열심히 연습한다면 저 아까 100번 소리내서 그 연습했다고 했잖아요. 대본 한 장 가지고. 한 문항 가지고 최대 50번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특히나 이런 질문은 킬링 질문이거든요. 거의 뭐 강점, 단점 이런 거. 그냥 딱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달달달 외워야 돼요. 외우는데 그게 외운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말하듯이 하는 거. 그게 이제 키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말을 할 때, 포부나 뭐 계획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개수를 좀 얘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는 두 가지식으로 먼저 몇 개 말할 건지 얘기를 하고 시작하세요. 그냥 말하고 했고 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헷갈리고 정리가 안 되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순서가 있다면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 뭐 순서가 크게 없다. 그러면 네, 첫 번째는 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두 개, 세 개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합격하는 말하기의 정석. 첫 번째는 질문에 맞게 결론부터 키워드 넣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핵심에 따른 경험담이나 에피소드가 꼭 있어야 돼요. 서비스, 지원자가 생각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서비스 마인드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서비스 마인드라는 그걸 정의를 계속 내리는 말을 하면 탈락이에요. 계속 설명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 마인드는 이겁니다. 키워드. 그게 뭔데? 내가 그 서비스를 받아봤다. 혹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서비스를 해봤다. 그 에피소드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진정한 서비스 마인드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뭐 배웠다, 느꼈다.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목소리 하나 들려주면요. 감정 표현이 없고 무비건조했던 목소리. 아까 그 친구의 처음 목소리. 나는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다. 편안하며 호감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목소리. 처음에 이제 저랑 수업할 때, 자, 녹음해볼게요 하고 이렇게 한번 이 대본을 읽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읽었어요. 승무원 할 건데 너무 감정도 없고 너무 이렇게 투명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뛰어난 말솜씨로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사람이 인기를 얻는 시대. 직장인 77%가 말 잘하는 사람이 승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훨씬 더 억양도 조금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소리도 커졌고 감정이 느껴지죠. 네, 목소리에서. 목소리에도 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위한 말하기 기술이라고 해요. 합격하는 말하기를 변화하는 이런 트레이닝은요, 막 열심히 토익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문제 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공부를 하면 몰랐던 걸 알게 되지만 기술은 훈련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별로 좋지 않은 목소리 혹은 내가 말을 잘 못한다,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못한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익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몸으로 직접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변합니다. 막 책을 뭐 보고 유튜브를 보고 볼 때는 아 저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하지만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특히나 또 면접을 볼 거다. 내가 해보고 그걸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성장을 하지 못해요.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돼요.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면접 합격하고 싶다면 목표를 언제까지 합격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몇 년도 언제까지 꼭 승무원 합격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합격 안 한다, 나 다른 직업 그거 준비할 거다. 약간 이런 진짜 독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가고 나이도 먹는데. 두 번째, 합격하는 서류 작성법, 말하기 기술 배우셔야 돼요. 만약 내가 안 배웠다면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어떤 걸 내가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달라집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좋은 소리 내는 기술, 조리 있게 말하는 이런 뇌 구조가 형성이 돼서요. 나중에 어떤 분야를 내가 입사를 해도요. 남들보다 훨씬 더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게 돼요. 말을 잘하고 소리가 좋다? 인생 살아가면서 업되고 플러스 되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호감이 가고 신뢰감이 가니까 물건을 팔아도 하나를 더 팔게 되고요. 뭔가 하나를 제안해도 한 번 더 제안을 더 받게 됩니다. 그 스피치는요, 내가 꼭 면접뿐만 아니어도 인생 살면서 한 번은 꼭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수업을 저와 온라인에서 잠깐 했던 그 친구인데요. 잠깐 한번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제가 생각하는 승무원이 가져야 할 역량은 봉사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정신입니다. 봉사 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기내에서 작은 일부터 승객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리한 답변을 가지고 화면에 들어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연습을 해요. 그런 연습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혼자서도 역량 면접 볼 때, 면접 볼 땐 제가 뭐 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량 면접도 혼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그 카톡을 보니까 승무원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었던 장수생인지라 자신감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한 부분이 답변의 방향성에 맞게 말하는 것과 면접관과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혼자 막 그러니까 외워서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로봇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면접도 소통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면접관도 꼬리에 꼬리에 질문을 또 하게 되고 질문 하나라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각 항공사마다 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아시아나 승무원 이번에 이 클래스는요, 10조 과정으로 편성이 됐고요. 1회부터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자소서 작성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어떻게 잘 그게 될 합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역량 면접 이런 스킬들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 이제 본격적인 보이스 트레이닝 아까 얘기해줬던 부분과 답변 본인의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자소서 예상 질문을 뽑고 그걸 가지고 아까 그 보여줬던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이제 각 개인의 질문들을 피드백을 받고 실습하고 모니터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주 2회 2시간 수업인데 이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약간은 커리큘럼과 이런 시간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외 10회 플러스 클래스 온라인에 들어와서 소회의실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터디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이 되고 이런 이제 타 부연적인 자격증도 딸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고요. 취업할 때까지 이런 특강이나 아니면 온라인 스터디 함께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원장님께서 그 링크라든지 이런 거 문자로 다 받으셨잖아요. 거기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도 되고 아마 내일 연락이 갈 겁니다. 그리고 항공사의 합격 기업 분석 자료와 자소서 기출 문제, 자소서 이렇게 써서 합격했다, 뭐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크릿 노트로 정리를 해서 이거 같이 증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알려줬는데 이건 직접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각 개인마다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좋아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피드백을 받고 개선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그 전반적인 정보들을 여러분께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간절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접 내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알려준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이 요만큼 있지만 밑에 엄청나게 크게 뿌리가 박혀 있죠. 그래서 이만큼을 박혀 있는 뿌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본 과정에 들어오면 함께 해 나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정화님이 여기 채팅창에 남겨줬는데요. 응답 시간 전.
저는 해외에서 중요 전공에서 영어는 중국어 수준 이상 이절 아시아나 한국 글로벌 인재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중국 유선 북한과 엮어서 얘기하는 것. 음, 좋죠. 아시아나항공의 글로벌적인 인재에서 나는 중국어 쪽으로 능통하다. 이걸 같이 연관시켜서 얘기해주고 코로나 이후로 이제 아시아나가 다시 또 굉장히 활발하게 재개하면서 또 노선들이 새로 생기고 또 복항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중국어 능통자로서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엮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죠. 어, 지원 동기를 이렇게 풀어도 좋고 승무원의 자질에 인재 거기 부분에 글로벌 인재라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걸로 풀어도 좋고요. 왜 내가 아시아나 승무원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가 확실하면 지원 동기는 동기대로 풀고 이거는 그거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네. 답변이 됐나요, 정한님? 네. 또 질문 있나요?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진을 찍었어야 됐는데 거의 다 나갔네요. 네. 자, 예림님, 은비님, 정아님, 어, 수연님 잘 지내요? 밖이라서 말을 못 하나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정아님 제가 답변 드렸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바뀌군요. 정아님 답변 여기, 질문에 답변 드렸는데, 답변 들으셨나요? 네. 자, 밖이라서 정신이 없나 봅니다. 자, 그러면, 네, 아시아나 항공 채용 면접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더 궁금한 부분이나 질문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더 궁금하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요, 내일 그 원장님께 문자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 아시아나 항공도 잘 준비를 해서요, 여러분들의 그 면접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